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진주어머니 남원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금요일에는 두 분 토론이 있는 날이지요.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바른미래당 남충희 전 위원장 두 분 모시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도 들어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2309번입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대세남을 검색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당내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다가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직권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도 당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속보로 들어온 건데 해당 당사자인 변모 씨는 구속이 됐다고 하고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앙당 윤리 심판 도중에 이 김 의원이 지목했던 변모 씨가 탈당을 해버려가지고 징계권이 각하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로 거론됐던 전모 시의원하고 서구 의원은 징계 사유 없음으로, 그리고 김소연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정당성을 고려해 징계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예. 사건의 이 중대성, 그리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큰 어떤 징계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된 후속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네, 좀 맥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에 김소연 후보가 전직 시의원의 소개를 알게 된 이 변모 씨로부터 선거 비용 한도액인 5천만 원의 2배가량인 1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예. 당시에는 초선 시의원의 용기 있는 고백이 계기가 되어서 기성 정치권의 불법 정치 자금이 판치는 이런 선거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적기의 기회다. 이런 여론이 일기도 했었죠.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돈을 요구한 당사자가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징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예. 중앙당의 윤리심판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기도 전에 당사자가 이미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닌 일반인이라서 정당법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대신 이 변모 씨에 대해서는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하고요. 5년 이내에 복당을 불허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점은 정당은 원래 정치 행위를 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상징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예를 들어서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걸 접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징계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미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오늘 구속이 됐긴 하지만은 이런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뭐 추가 고발 조치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요 징계를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를 내린 분들이 있었어요. 일부 시의원들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당을 시켰던 바가 있고요. 예. 그중 일부 인사는 당원권 자격 정지 징계가 종료된 뒤 3년 이내에 이제 공천 부적격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색하게 하기도 자신의 지역구에 또다시 공천을 받아 현재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예. 이럴 땐 정치 행위가 아니라 또 너무 절차를 잘 지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기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결국 소문난 예.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의 의지가 있었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머니의 마음이요. 좀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성 등지에서 30년 넘게 이제 동장 등의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성구 의회의 한 의원이 유성구청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통해 합의를 유도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유성구에 근무하는 A 씨는 상사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성구 의회의 이 의원은 피해자인 A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구청 이미지를 위해 좀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며칠 뒤 이 구의원이 또 이제 A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선순환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라면서 또다시 합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키워드 들을 때는 따뜻한 미담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네요, 내용은. 네, 그렇죠. 예. 아니,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이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입장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이 구 의원은?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가해자 입장에서 중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해당 구의원이 좀 해명을 했는데요. 예. 본인이 이제 의원 신분이라는 거를 깜빡 잊고 이제 피해자를 좀 위로하고 형사 조정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취지였다.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멘토 역할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데 생각이 좀 와전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한 그 해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고 또 그럴 의도도 없었다. 뭐 성추행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본인은 자신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딸이면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이면 이렇게 그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좀, 예,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성구에서 이 업무와 무관한 거죠. 구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에게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킨 점인데요. 유성구 공무원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밀 유지 규정을 어긴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은 유성구는 어떤 공무원이 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켰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군요. 네, 뭐 참고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요.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비판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현안을 과학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권민서 감사해. 과학 깔깔깔. 카이스트 출신 권민서 과학 강사가 시사 현안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아힘 시즌6 개편 이후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까부는 시간. 이경, 조성천의 모두까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모두까기의 두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집권 여당이니까 제가 이분을 먼저 소개해드리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경, 네,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전 서구청장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당직 아직 없으시죠? 네, 조성천 변호사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직 있고요. 당직 있어요? 뭐예요?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은 당직을 안 내려 연임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이경 그 부대변인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처음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이분은 기자 출신이십니다. 그 맞죠? 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하셨어요, 기자를? 인천일보에서 네. 그 경기도의회하고 도청 좀 출입 오래 했었고요. 네. 대전에서는 CNB 대전방송 잠깐 있다가 네, 잠깐 경험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보 담당을 좀 하셨었어요, 최근까지. 네, 공보와 여성국장을 같이 관임을 했었는데요. 지선 때 무리를 좀 일으켰었죠?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었고요. 네. 무리 수습을 좀 더디게 잘못했죠. 그 어떤 일이었었어요, 그게? 그거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잠깐만 소개해 주시죠. 아니요,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역사. 네. 이게 어느 분이, 그러니까 김소연 의원이었던가요? 뭐 비례로 공천을 받느니 지역구로 가느니 문제 가지고 공보실에서 좀 혼선이 있어서 엠바고였다가 풀렸다 뭐 이런 거 있었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비례냐 지역구냐 그건 아니었고요. 네. 뭐 지역구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그냥 그 미세한 뭐 확정이다 아니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세하게 좀 있었던 건데 그게 무리까지는 아니었죠. 네. 들은 얘기랑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언제나 소문은 크죠. 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성천 변호사님께서는 이분 엄친하세요. 네, 서울대 출신이에요. 오. 행시도 합격했고 사시도 합격했대요. 그 비결이 뭐예요? 네. 오직 열심히 하는 거 같습니다. 예습 철저히하고 복습 철저히하고. 네, 교과서 위주의 공부. 과외 안 했어요? 저희 때는 과외가 없었죠. 아니, 법으로는 금지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아름. 그럴 만한 경제적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으셨어요. 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요? 전 처음부터 저의 치부를 들어주고 아니, 많이 당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처음에. 그런데 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왜 자유한국당 가셨어요? 왜 자유한국당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입당한 게 그 지난 지방선거 2014년 끝나고 입당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새누리당 시절이었죠. 새누리당 시절이었죠. 네, 그때도 새누리당의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보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새로운 인물과 성장 동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갖고 그때 입당을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과는 약간 뭐 차이가 있죠. 당연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그런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데서 일하고 있냐.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왜 거기 가셨는지 여쭤봤는데 뭐 문제 있냐고 하시니까 스스로 뭐 자랑스러우시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모두까기 첫 시간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팟캐스트가 이렇게 자학도 좀 하고요.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적응하시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하지만 뭐 금방 적응하실 것 같네요.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좀 정해봤거든요. 하나는 WTA였습니다. 그 두 분도 우리 방송 녹음하기 전에 WTA 관련해서는 잘 관심 없으셨죠? WTA 몰랐죠? 테니스? 검색해 보니까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다음도 검색해 보고 네이버도 검색해 봤는데 세계 과학도시 연합이란 말은 없더라고요. 네, 세계 과학도시 연합은 한글로 치면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게 그때 제가 찾아봤을 때 잠시 이제 보도자료가 잠시 방출이 급하게 되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는 WTA를 쳤을 때
그 기사 검색은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사이트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국제기구인데 WTA 영어로 치면은 사이트 검색이 안 됐었어요. 네, 그 WTA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두 번째는 대전교육청에서 그 선생님들을 2주간 해외 연수를 이제 보내셨다고 했거든요. 그거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A가 뭐죠? 이경 부대변인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잠깐. 네. WTA,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네네. 괜찮았나요? 아, 좋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세계 과학 도시 연합이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과학 도시들 간의 그 사업 기술을 공유하자는 의미로 자매 도시를 중심으로 1990년대죠. 1998년도 맞아요. 네. 1998년도 대전시 주도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주도로 98년에 만들어진 이제 그 세계 기구, 뭐 과학 도시들끼리 연합을 해보자 뭐 이런. 과학 도시 연합이죠. 네. 그래서 뭐 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과학 선도 도시들이 모여서 좀 더 뭐 시너지를 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20년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대전 시민들이 거의 모르세요. 그렇죠? 20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지금 뭐 대전시뿐만 아니고 뭐 다른 시도가, 다른 지방 정부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다른 시도가 이렇게 국제 사회와 아니 국제 다른 그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는 건 되게 좀 많아요. 많이 아시다시피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대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WTA가 유네스코 공식 NGO로 승인이 받은 것은 뭐 지금 뭐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렇게 지역 정부로서는 최초로 승인을 받은 거죠. 처음 듣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돼서 바로 앞에서 듣게 돼서. 예. 네, 저도 몰랐다가요. 아, 어색해. 그 취지는 좋은데 일단은 이 과학도시 연합이고 또 과학도시, 두 분은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대전에 뭐 대덕 연구단지가 생겨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건 사실인데, 대전시 자체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지금까지 있었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대전을 뭐 우리가 흔히 뭐 첨단 과학의 도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연구단지 있고 엑스포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대전의 첨단 과학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도 혹시 일상생활에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은 아니고 이제 주말마다 과학관 가서 과학관 가서 아이디가 가서 이런 이게 구호는 거창한데 역대 대전시 정부들 뭐 예전에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박성효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소속이셨었죠. 뭐 그 정부나 아니면은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권선택 시장이나 지금 허태정 시장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다 치더라도 과거 염홍정 시장 때도 그랬고, 첨단 과학의 도시 굉장히 많이 주장들을 했지만은 그거는 일반 시민들과 이렇게 그 공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이런 거를 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민의 그 혈세가 투입이 됐겠죠. 뭔가 하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시민들과 뭐 행사하는 그런 사업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저도 처음에는 PD님이 그런 말씀을 듣고 진짜 그러네, 하나도 없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솔직히 했던 건 사실인데요. 이건 국제 사회와 어떤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반을 형성하는 건데, 그럼 기반을 형성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 기업들 아니면 우리 대전에 있는 어떤 학생들이 국제사회에 나아갔을 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반은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전이 과학도시냐고 여쭤봤을 때 솔직히 저도 엑스포 말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걸 뭘 만들어 놓는다가 아니고, 대전이 인적 네트워크가 아니면 인적 기술이, 인적 지식이 되게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교육을 하고 대전을 중심으로요 교육을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이분들이 와서 그 교육을 받고, 근데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 국제사회, 그 도시에 과학적 기반을 둔 그런 분들이거든요. 너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약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WTA 연합 이렇게 총회를 뭐 2년마다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전시가 세계 여러 나라와 그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일단 느낌이 들었고, 이 행사가 개최된 장소 역시 그 베트남 빈징성인데요. 역시 그 대전시와 자매 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물론 뭐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뭐 과학 협력을 강하고 뭐 이런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세계 여러 나라와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일단 듭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갔다 오셨어요. 이번에 그 사절단이라고 해야 돼 대표단 이 시에서 이제 총 52명인가요?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어떤 분들이 좀 가셨죠? 대전시청에서 허태정 시장님 포함해서 한 14분이 가셨고요. 시의회에서 김종천 의장, 뭐 남징훈 운영위원장, 민태건 윤리특별위원장 뭐 이런 분들에서 한 14명 정도, 학계에서 충남대학교 오덕성 총장님 등을 포함해서 7분, 언론에서 3분, WTA 자체에서 7분, 유관기관에서 3분, 기타 이렇게 4명 정도 이렇게 가셨네요. 근데 하여튼 좀 대규모 인원으로 일단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규모의 그 대표단 같긴 해요.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 이거 전체 다 예산을 대전시 예산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뭐 시청이나 시의회 정도만 대전시에서 관여하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인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건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대전시 그 대표단들은 대전시에서 부담을 하고 의회 대표단은 의회 예산으로 부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각자 부담을 했다 이렇게들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은 연정국악원에서 4분이나 가셨더라고요. 공연 뭐 이렇게 축하 공연 하실 수 있겠죠. 과학도시연합 국제행사 때 뭐 잠깐 공연하러 가신지 모르겠지만은 본래 취지랑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게 또 특이한 것 같아요. 윤리특위위원장, 시의회 이런 분들은 그 왜 가셨는지, 가서 그 뭐 혹시 대표단이 이상한 짓 할까 봐 감시하러 가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갈 때 국회의장 이렇게 막 같이 안 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 행사 때문에 시장, 뭐 의장, 시의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뭐 윤리특위위원회 이런 분들이 총출동한다라는 게 일단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지금 예산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가 무조건 옹호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WTA가 20년이 됐죠. 20년 동안 대전시에서 총 들어간 예산이 15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총 예산이요. 20년 동안.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 행사에서 좀 국제 행사는 한 개를 개최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혹시 아세요? 국제 행사마다 다르겠죠, 그거는. 네, 근데 평균적으로 한 번 개최를 하는데 1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150억 원은 좀 되게 효과는 크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거의 모르는데 무슨 효과가 커요. 시민들이 모른다는 건요, 이건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의 그런 정책이나 행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민들을 결국은 시민 페스티벌이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이요? 아니죠. 그러면은 대전에 있는 학생들,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학생과 대전에 있는 학교, 그리고 대전에 있는 변호사님 기업들은 좀 까보세요. 왜 제가 대신하는 것 같아. 잠시만요. 대전에 있는 기업들은 그럼 대전 시민이 아닌가요? 그걸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런 얘기가 계속 왜 더 작은 규모로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뭐 혈세니 이런 말이 나오냐 보면, 그런 걸 좀 봤더니 보도자료 보면요, 너무 아름답게 포장만 되어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보도자료 보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크게 이거는 좀 3가지라는 건 혹시 아시나요? 이 WTA가 크게 3가지라는 거는 혹시 아시고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모릅니다. 네. 네, 크게 3가지가 무엇인가요? 총회고, 네. 그다음에 세계 혁신 포럼이고, 하이테크 페어가 3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까는 월드 이러더니 하이테크 페어 이제 발음이. 제가 너무 본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효과가 없진 않겠죠. 없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2년 전에는요.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탕그랑 셀라탄에서 개최됐다고 하더라고요. 총회를 2년마다 여는 것 같은데, WTA 총회란 명목으로 대전시에서 또는 대전시의회에서 2년마다 외유를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그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을 봤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는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빈증성도 처음 들어봤고요. 뭐 방금 얘기한 탕이랑 셀라탄 전혀 들어보지. 그리고 미국도 제가 봤는데 알 수가 없는 다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실적이 있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그 숫자로 나타나는 실적을 조금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총회, 세계 혁신 포럼, 또 하이테크 페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난해 9월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하이테크 페어가 개최가 됐어요. 해외 바이어 40개사가 초청이 됐고 대전 기업이 91개사가 참가를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수출 상담 294건, 3억 158만 3천 불. 그러니까 우리 원으로 따지자면은 3,437억 원 정도. 그리고 계약 추진이 8,578만 4천 달러. 그러니까 978억 원 정도 되죠. 이 정도 그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결이 아니라 추진인 거죠? 계약 네.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 그런 거죠.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지방 정부가 다른 나라의 지방 정부들과 교류하는 거 또 하나의 외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20년 동안 이건 정당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민주당 시절이나 아니면은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대전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가 오는 게 체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지속이 돼야 한다면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혜택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3일 일정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총회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 5일간 전체 이제 다녀오셨더라고요. 지금 대전시 예산 없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뭐 생활임금도 시장 하태정 시장께서 임의로 삭감을 하신 일도 있었었고 또 장애인 콜택시 지금 서 있죠. 그 임금 협상 타결이 지금 안 돼가지고 뭐 복지 관련해서 대전이 가장 좀 뒤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언론에서도 조명이 안 되고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너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 분한테 이 소재를 한번 좀 던져드려 본 거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건을 포함해서 그 대전시가 뭐 개최나 주관하는 여러 행사가 있을 텐데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유지한다면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WTA를 뭐 그런 검토를 통해서 계속 유지한다고 할 때 적어도 지금 아까 뭐 사회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의회에서 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뭐 시장 단위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실효성 있게 남한테 보여주는 전시 행정이 아니고 이렇게 추진됐으면 합니다. 뭐 시의회에서 간다, 언론이 가고 뭐 유관기관이 간다. 특히 이제 시의회가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예산 얘기가 좀 전에 나와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2006년도 4월 7일이에요. 그 WTA와 유네스코와 파트너십이 구축이 돼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협력 사업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대전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WTA 예산과 또 그 유네스코 예산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해외 현재 공무원들, 해외 국가 연구단지 직원들을 총 81개국 그러니까 44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대전시에 있는 이제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거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는 그럼 대전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여기 유네스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고 또 WTA 예산도 들어가는 건데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비율은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전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죠. 그건 모르시는 네. 거죠, 확실하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그건 일단 잡고 갈게요. 네.
지금 제가 얼핏 본 거로는 뭐 5대4, 5대1 정도 이렇게 좀 대전시가 뭐 5대4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지금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5대4는 뭐예요? 그러니까 총 금액을 5대4, 5대1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대4, 5대1이 뭐죠?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10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10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금액이 10이라고 했을 때 5대4면은 9잖아요. 네. 5대1이면 6이고 그게 어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10 기준으로 10대 8, 10대 2 이렇게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10 기준으로 뭐 대전시가 8, 뭐 유네스코가 그럼요. 2, 뭐 이런 네, 이런 식의. 네네. 대전시가 8 정도, 유네스코가 뭐 2 정도에서 교육을 한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정도다? 네네. 네네.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럼 대전시 예산을 들여서 왜 이 해외 연구단지 직원들을 왜 교육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에 또 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투자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투자식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게 투자냐? 대외 협력을 그러니까 다른 국가와 대전시가 대외 협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투자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투자를 20년이나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제 개인적 의견은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거 하는 거랑 이렇게 50몇 명 우르르 가가지고 시 통째로 비워놓고 책임 있는 분들이 하루씩 더, 그러니까 전날 도착해서 끝난 다음날 돌아오신 거니까 이럴 필요까지 있는가라는 걸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적은 WTA 자체가 지적은 솔직히 파고들수록 이게 자체가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요? 그러면 그거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점지조차도 분석한 기사나 연구가 별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대전시 자체에서도 지금 20년이 됐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실적을 뭐 수량화나 객관화해서 홍보제라도 뿌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회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실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게 가시적이거나 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게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전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이경 조성천의 모두 까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할 얘기는 대전교육청 소속의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미국으로 2주간 해외 연수를 좀 떠나신 일이 있었었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종종 있는 일들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2주간의 해외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그 글로벌 역량 강화가 얼마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조성천 변호사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대전교육청이 2018년 10월 1일부터 10일 정도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요.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전교육청은 이제 2015년에 이미 그 몽고메리 카운티와 MOU를 체결해서 올해 세 번째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장학사 1분 그리고 대전 지역 중학교 교사 6분, 고등학교 교사 6분 총 13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다양한 교과 과정 이제 교사분들인데요. 영어권 이제 국가 현지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시한 전국 유일의 교과 과정 연수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현지 교과 과정 참관을 통해서 미국 학교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수업 전문성 네, 말씀하세요. 네. 수업 전문성 신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뭐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상식적으로 2주 갔다 오면은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역량이 좀 강화가 될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보면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간 것인지 되게 이런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공로가 있는 분들을 보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선정 기준이 뭔지부터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12분 교사분 중에 영어 교사분 2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학, 물리, 사회, 역사, 미술 뭐 이런 분들인데요. 그 교육청에서 영상 찍었으면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하시는 거 어떻게 하셨나. 네. 영어가 자유롭게 되지 않는 분이 2주간 가서 미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교과 과정을 참관한다고 해서 일단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뭐 저도 뭐 중국어를 좀 합니다만 중국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거 들었는데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사가 아닌 다른 과목의 교과분들이
그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뭐 교육청 자료에 하면은 직접 뭐 수업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영어 교사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도 소개하고 제기차기도 소개했고요. 음악 교사 같은 경우는 뭐 오케스트라 관련된 강의를 했고, 과학 교사는 과학 실험 관련된 이렇게 수업을 했다는 건데, 뭐 그래서 한국 교사들의 위상을 높였다는 발표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아니 어떠세요? 지금 이 얘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게 교육청 보도자료잖아요. 들으실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는 최대한 팩트를 아름답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도자료도 보면서 그 보도자료는 정말 충실히 팩트를 아름답게 썼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죠, 솔직히. 그런데 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세요. 네. 하세요. 이거는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PD님께서 라디오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게 언어였어요. 언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영어가 안 되는 선생님들이 이걸 교과를 수업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될까? 어떻게 전달은 됐을까라는 그 부분은 비판이 대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뭐 50분이면 5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수업은 영어로 충분히 준비는 가능해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요. 안 되면 바디랭귀지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간단한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사소통이 영어로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 거, 그 관점에서 지적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원래 취지가 글로벌 교육현장 강화잖아요. 네. 나의 영어 실력을 보여주러 간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타 과목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영어를 못 하신다는 법은 없어요. 뭐 물론 아마 선정하실 때 영어 능력도 보셨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네네.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영어 능력하고 그다음에 실제 내가 교육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할 때의 영어 능력하고는 좀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제가 영어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네. 네, 뭐 교직에서 당연히 한 거고, 또 학교에서 잠깐 또 영어 교사로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쉬운 영어는 솔직히 자유로운 영어보다요, 수업을 준비하는 영어가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워요.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은 네. 학생들의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쌍방향이라고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보통이요. 네. 수업은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국 같은 경우 교사들이 영어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의 질문 빈도수나 이런 게 좀 적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흔히 얘기하는 클래스룸 잉글리시 그것만 준비하면 될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커버가. 근데 현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거기에서 이게 과연 얼마큼, 차라리 선생님들한테 뭔가 새로운 그 다른 나라의 교육 환경을 체험해 주었다. 그래가지고 자극을 주고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그 자극이 잘 좋게 반영이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모를까. 미국에 가서 오케스트라 수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그 뭐 궁상각지 이런 얘기를 해보신다든지 아리랑을 그럼 내 이해가 가요. 한국계 네. 세계적인 글로벌. 근데 미국에 가서 뭐 이태리 가고 스파게티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게 목적은 그 교사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명명을 해놨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부합하는 건가 그건가 다른 건가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행 목적이 이제 뭐 선진국의 교육 방법 도입 및 우리 교육의 접목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다릅니다. 지금 미국은 12학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 다른데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전 미국이 선진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기본 전제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 적합한 시스템이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약간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보내니까 명분은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 도입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뭐 체험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하지 일단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러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주간 이렇게 보내드릴 게 아니라 한 2년간 가서 충분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낫지 않겠어요? 예, 교육청 예산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참고로 지금 이번 해연수에 든 예산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장학사 한 분하고 교사 12명에서 5,382만 원이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필요해서 연수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 1년 아니면 2년 정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예산 세부 항목 보시면요. 네. 장학사분 예산하고 일반 교사들 예산하고 그 체류 기간은 교사들이 한 열흘 가까이 더 많죠. 근데 네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것도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이것도 참 궁금하고 셈도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말이 2주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은 오고 가는 시간 그렇죠. 빼면은 사실상 거의 열흘 정도라고 예, 보시면 열흘 되죠.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체험하고 오셨다 이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아름답게 포장이 돼 있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하신 게 아니고 이제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대전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좀 심도 깊게 좀 취재를 하고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아니 부정적인 거를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해주셨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좀 솔직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도자료 보면은 전국 유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네,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정보와 기술이 융합된 지금 디지털 정보화 시대인데 지금 미국의 교육제도와 현실을 우리가 모르나요? 유튜브나 인터넷 바로 접속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러 지금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일단 제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성광진, 지정배이, 광진이 형, 어디가. 대전 교육계의 두 삭발인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지정배 전교조 전대전 지부장이 대전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개편 이후 정말 야심차게 준비만 해봤던 IM 시즌6 네, 이경, 조성천의 모두가기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네, 대전 지역 언론들의 취재 내용이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보도자료 우리 오늘 얘기한 그런 수준의 기사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우리가 다룬 이야기가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WTA도 그렇고 교육청 소속의 교사 선생님들의 해외 연수도 그렇고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안 하니만 못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번 기회에 대전시든 대전교육청이든 매년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뭐 경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행사는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정리를 하고 좀 더 그런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계속할지 스톱할지 여부를 좀 정해 주셨어요. 고할지 스톱할지. 네, 지금까지는 못 먹어두고 네, 우리 이경 부대변인께서는요. 비판받는 행사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쳐야 되는 부분, 좀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다 있는 것 같아요. 비판받는 부분은 왜 비판을 받는지, 뭐 대전시면시 아니면 교육청은 교육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아름다운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거, 뭐 지표로도 구체적인 어떤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좀 시민이 봤을 때, 언론에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이 봤을 때 좀 이해 가능한 그런 설명도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지역 정치권이 정치 행위,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정치 행위에 몰두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민이 한 사람은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첫 방송 하셨거든요. 네, 근데 또 유감스럽게도 이경 부대변인께서 네, 첫 방송만 하시고 하차를 하시겠다고 오자마자 또 통보를 하셔서 지난 월요일 날이에요. 얼마 전이죠, 바로.
그때 부대변인이 이제 상근과 비상근이 있는데 이제 상근 부대변인이 되면서 계속 국회에 계속 있어야 돼요. 출세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정말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세란 개념이 아닌 거죠.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워졌고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출세의 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알겠고요. 네, 잘 가시고요. 네. 한편으로는 네, 축하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제가 상급 부대변인이 돼서 이 자리에 못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맞춰서 오기가 제가 개인적인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첫 녹음? 처음이자 마지막? 아쉽죠. 아쉬워요. 네, 저는 안 아쉽고요. 우리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첫 녹음? 네, 이제 뭐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제 패널분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